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느긋하게 동남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김건희 부부. 그러나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값비싼 청구서입니다. 명태균, 김대남 등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 야당에서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아니 김건희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친한계 인사들이 김건희를 향해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 검찰의 기소와 같은 험한 말들을 내뱉었는데요. 급기야 한동훈마저 직접 나서 윤석열의 영인인 김건희를 건드렸습니다. 친윤들이 일제히 반발했지만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방어도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이렇게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다급해진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약 10개월 만에 역전됐는데요. 단순 경제 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으며 민생 현장이 사실상 비상 상황임에도 국정 운영 책임자인 김건희 부부는 여당과의 갈등도 모자라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다시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렸으니 지지율이 높게 나올 리 만무하죠.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전국지표 조사 결과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이조차도 너무 높게 나온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8월 2주 조사부터 5번 연속 20%대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되자 국민의힘 인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해 겁도 안 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자택이든 어디든 어차피 떠날 사람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막을 팔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종적인 마지노선을 지켜내는데 더 효과적인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의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을 방어하려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죠. 흡사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를 버리는 읍참마속의 전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는 이유는 박근혜 사퇴의 반면교사 때문인데요. 만약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대권은 물 건너가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지선, 총선 승리 역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신 부총장은 다음 달 또 야당에서 더 강화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똑같은 코스로 갈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며 이제 고민을 넘어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의 결과는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야당이 또 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겨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당이 거봐라 명품백도 봐주기 수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당내 법률가들과 여기에 정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면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내의 이탈표를 막을 수 있고 그럼 탄핵도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윤석열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이제 친한계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영민인 김건희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9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사무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내에서 제기된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 답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김건희 리스크와 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어떻게든 여론을 돌리기 위한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수 당 대변인은 김 여사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 자체가 당과 정부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현직 대통령 배우자께서 명태균 같은 이른바 브로커와 수시로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라며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고 일갈했는데요. 한동훈은 명태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관련된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분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김건희 부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 것인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동훈은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국민의 여론은 당연히 기소에 쏠려 있는데요. 또한 김건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 이 발언에 비판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처럼 김건희를 직접 겨냥한 것은 역시 선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한다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암울해지는데요. 결국 한동훈은 정권의 최대 리스크인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시 부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일에서 2일 금정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단일화 시 김경진 민주당 후보와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0%와 43.5%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 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말은 안 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 뒷골목으로 저 걸어오면서 미리 우리 금정구 구민 여러분들 만나 뵀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사람 자꾸 쓰면 주권자 또는 주인한테 충직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원래 당연히 되니까 주민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죠. 공천의 기는 당에만 잘 보이면 되니까 당에만 충성하고, 이거 당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민주적이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의 실력자한테 줄 서서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더라. 여러분이 선거를 나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당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대리할 사람,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나라 살림, 우리 살림, 동네 살림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리인을 뽑는다. 즉 무슨을 뽑는다.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우리가 할 일 대신하게 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일을 대신하는, 우리가 월급 주는, 우리가 고용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영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지역에 우리 금정 구민이 할 일을 구청장이 대신하는 것, 부산 시민들이 직접 할 일을 부산시장이 대신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냥 잘못된 일을 해도 그렇지, 저 사람이 위대한 우리의 영도자지, 우리의 지배자지, 뭐 할 수 있어,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게 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개인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뻔한 얘기를 강화도에 가서 했더니, 제가 맨날 다니면서 하는 얘기, 레포터지 뻔하지 않습니까? 자주 보시는 분들. 왜 똑같아요, 사실은? 뭐, 지겹지도 않나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대의민주주의란 대리인을 모성으로,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또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그 딴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말해요. 너 그랬지. 저는 탄핵 얘기 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말은 안 했어요, 분명히. 다 때가 있다. 저는 그 얘기 한 일이 없는데, 그 여당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머릿속에 빵이 잔뜩 들어있으면요, 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빵도 보여요. 저 봉다리 들고 지나면 저 안에 밥 들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빵 들었나?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살만하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사과가 한 개 12,000원 하더니 이번에는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 한다지 않습니까? 가락시장에서 배추 경매를 했는데 배추 한 단, 한 3포기 될 거예요. 배추 한 묶음에 이게 7만원 넘어간 사상 최고랍니다. 아니, 도매에서 배추 3포기 한 방 7만원 하면 밖에 가면 9만원, 10만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드니 우리 노력해서 좀 개선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전 세계가 우리나라 경제를 주시하고 있어. 너네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나지요.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동네 가게가 다 문 닫고 작년에 동네 가게 100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만 개가 문을 닫으면 거기 일하던 사람들 가족들 하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구나. 이 가게들 문 닫고 골목 다 망가지고 지방에 인구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 다 별로 일자리도 없는데 혹시나 싶어 서울로 다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의 심각한 걸 생각하고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용도 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괜찮아, 다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좋아지기는 좋아집니까? 또 내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써야죠.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거야. 없는 거 만들 수가 없으니. 그러면 좋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써야죠.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자 못 내가 죽겠다. 이거 당장 때거리 떨어져가지고 못 살겠다. 그냥 우리 자식들, 가족들 끌어안고 그냥 영영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고, 하루에도 몇십 년, 몇 명씩 죽어가는데,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이자율은 올라서, 옛날에 내던 원리금 받는 거에 2배, 3배 내야 되잖아요. 월급 받는 거, 겨우 어떻게 버는 거, 그거 올라간 집세 내는다고, 원리금 갚느라고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는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1,000원 주면 뭘 하나 샀는데 요새는 2,000원, 3,000원 줘야 되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역화폐라도 발행해서 동네에 돈이라도 좀 돌게 하고 영 정말 우리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죠. 국가 재정 부족하니까 서민들 지원 예산 줄이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려운 건 견디지만 약 올리는 건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장을 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지요. 말로 안 되면 포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력과 예산으로 뭘 할 건가를 결정할 때 국민과 주권자를 우선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바로 국민과 주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너는 우리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 용서해, 나라 망치면 어떠니, 나라 팔아먹으면 어떠니, 그래도 우리 지역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잘하면 잘했다고 벌 주고 칭찬을 해야 바르게 자랍니다. 그래야 효도라도 하죠. 아니, 효도를 기다리기 전에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내 낳은 귀한 자식이라도 나쁜 짓 해도 오냐, 괜찮아, 내 새끼니까. 착한 일을 해도 그래도 우리 당연한 거지. 이러면 똑바로 자라겠어요. 효도는커녕 반사회적 인물이 돼가지고 내 작은 이익을 보겠다고 온 동네 사람들 고통을 가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정치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잘하라고 야단 쳐야지. 야단 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지.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로 이겼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 1차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문수 같은 사람 보란듯이 국민들한테 그런 사람 왜 임명합니까? 제가 보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죠.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왜 뽑습니까? 저는 너 어쩔래 한번 해봐. 나한테 권력이 있어. 지지율, 국민의 비판 필요 없어. 라고 보이고.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뺏긴 게 처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51석도 아니고 192석씩이나. 그렇게 일어서면서도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경고해야죠.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가 비록 작은 지역 선거지만 다시 한번 이건 아니야 라고 심판할 선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